우리 아버지 집안의 선조는 규슈 깊은 산골의 영주였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증조부께 들었다며 내게 들려주신 이야기다. 증조할아버지의 양치는 시골의 명문가답게 상당히 엄격하신 분들이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증조할아버지는 무언가 짓궂은 장난을 할 때면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혼이 날 때면 어째서인지 꼭 묻어버릴 테다 라는 위협이 따라왔다고 한다. 아직 어렸던 증조할아버지는 그 한마디가 무척 두려웠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증조할아버지는 산에 올라가는 것을 완전히 금지당했었다. 당시 증조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저택은 산속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기슭을 따라 내려가는 것은 허락돼도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결코 허락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를 물어봐도 여기서 더 올라가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또는 산짐승이 나와서 물어간단다. 라는 애매한 대답뿐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느 날 증조할아버지는 부모님의 분부를 깨고 산에 올랐다. 증조할아버지가 10살 때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미 부모님의 말을 고지식하게 믿기에는 어느 정도 머리가 컸던 데다 체력에도 자신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집에서 산 아래 기슭까지의 길은 모두 탐험한 지 오래였던 데다 엄격했던 부모님은 증조할아버지가 도시에 나가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증조할아버지는 슬슬 새로운 놀이터를 찾으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증조할아버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산에 올랐다. 의외로 길은 완만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한다. 잠시 걷다 보니 숲이 보였다. 증조할아버지는 숲속으로 들어섰다. 숲속을 잠시 걸은 뒤 나무 아래에 걸터 앉아 집에서 가져온 주먹밥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다. 슬슬 돌아갈까 싶어진 증조할아버지가 일어서자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변에 환자라도 있는 것일까? 걱정이 된 증조할아버지는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신음소리를 필사적으로 더듬어가다 증조할아버지는 이상한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나뭇잎이 산처럼 쌓여서 작은 산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신음소리는 그 나뭇잎 아래에서 들려오는 것이다. 이런 곳에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것일까? 증조할아버지는 겁을 내면서 나뭇잎을 헤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안에서 사람의 목이 나타났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아무래도 그 사람은 목만 밖으로 내어놓고 땅속에 묻혀있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상당히 쇠약해져서 신음소리는 내고 있었지만 의식은 이미 잃은 듯 했다. 증조할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말을 걸었지만 옅은 신음소리만 들려올 뿐 대답은 없었다. 당혹스러워진 증조할아버지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문득 앞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증조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증조할아버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지만 왠지 무엇인가 이상했다. 우선 가장 기묘한 것은 그들의 모습이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고 잠옷 같은 것을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증조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어째서인지 증조할아버지를 째려보면서 소곤소곤 대고 있었다는 것이다. 안 좋은 예감이 든 증조할아버지는 순간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집을 향해 도망쳤다. 뒤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까지 뛰어온 증조할아버지는 부모님께 혼날 것도 잊은 채 생매장 되어 있는 사람과
숲속의 기묘한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집안 사람들은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산의 주민들이란다. 거기 묻혀있던 사람은 무언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간섭하면 안 돼. 그 이후로 증조 할아버지는 2번 다시 산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확인해보고 싶지만 나는 지금 도쿄에 살고 있다. 지금도 산의 주민들은 남아있을까? 초등학교 수영 수업 시간대의 일이다. 그날 수업에서 빠진 나는 친구와 함께 수영장 뒤편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시시한 이야기를 하며 빈둥빈둥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를 불렀다. 달려가 보니 친구가 가리키는 쪽에 잡초에 섞여 검은색 풀이 자라고 있었다. 아니, 검은색 풀이라기보다는 머리카락 같은 모습이었다.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던 나머지 우리는 그것을 뽑아보기로 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내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단숨에 잡아당겼다. 의외로 그것은 간단히 빠져나왔다. 지면에 나와있던 풀같이 보인 머리카락의 끝은 묶여 있었고 그 밑에는 목이 있었다. 양파 정도의 크기로 쭈글쭈글해져서 바싹 말려있는 목이었다. 눈, 코, 입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오그라들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사람의 목이었다. 당연히 우리들은 기겁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선생님을 불렀다. 하지만 달려온 곳은 선생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같이 잡초를 뽑고 있던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목을 보고는 울면서 도망쳤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보니 덜컥 겁이 나서 울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던 다른 학년의 담임 선생님에게 그 일을 말했다. 선생님은 우리의 이야기도 끝나기 전에 수영장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4명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목은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불과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다. 남아있는 것은 목을 뽑아낸 구멍과 잡아당겼을 때 빠진 머리카락뿐이었다. 선생님은 개구장이었던 나와 친구가 꾸며낸 것은 아니냐며 화를 냈지만 성적이 우수한 데다 반장이었던 여자아이가 증언을 해준 덕에 우리 이야기를 믿어주었다. 점심시간 내내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서 주변을 찾았지만 목은 결국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남겨진 머리카락만을 경찰에 가져가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전혀 진전된 것이 없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 3명이 그 목을 본 것만은 확실하다.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몇 년 후에 일어났다. 나는 6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사귀게 되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의 선배였다. 어쩌다 어릴 적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내가 목을 캐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아직도 그 소문이 돌고 있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봤더니 그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 풀숲에 방금 자른 목이 묻혀있다는 괴담이 나돌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 목 내가 정말로 파냈는데? 라고 말하자 여자친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설마 그 이야기가 진짜였다니. 결국 그 목의 정체는 지금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내 모교에는 목이 묻혀있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을까?